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 법연 김홍기 교무입니다. 정산용사님께서는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이를 따르고 하늘 뜻은 마침내 사 없는 이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덕 있는 교화와 사 없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두 교무가 있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어떤 분들을 모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의 등장만으로 이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힘찬 에너지가 전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교구 진북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진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군종교구 열색교당 5사단에서 군 교화를 하고 있는 권원준 교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교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어떤 법연이신가요? 저희는 원불교학과에 같이 출가해서 네. 24년 동안 지금까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출가 동기. 네, 출가 동기도 많은 분들, 친한 분들도 있지만 또 안 친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은 상당히 친하신가 봐요. 이렇게 법연으로까지 출연하신 걸 보면. 네, 저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그런 없는. 관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신지 법연이신지를 함께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에게 처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불교와 첫 만남을 했느냐? 그 첫 만남 기억이 나시나요? 세진 교무님은 첫 만남 어떻게 기억이 되시는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네. 눈 떠보니 태어나 보니 네. 원불교셨군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부터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원불교를 통해서 만나시고 네. 결혼하시고 그래서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도 잠깐 성함이나 보프로 좀 말씀해 주시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분 자녀시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현재 전북교구 문정교당에 다니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해산 김용해시고요. 어머니는 정타원 박정연이십니다. 두 교도이신 부모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모태에서부터 원불교. 종교를 중간에 바꾼 적은 없으시고 네.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네. 원불교로. 네, 좋습니다. 우리 원주 교무님은 원불교와 첫 만남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도 세진 교무처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 이제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원불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는 전라남도 영광이 고향이시고 네. 아버지는 전라북도 익산이 고향이세요. 네. 두 분도 원불교를 만나서 같이 인연이 되셔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준 교수도 마찬가지로 정말 오늘은 어찌 보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고민 없이 원불교를 선택을 스스로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원불교로 되셨기 때문에 좀 부모님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열반을 하셨고요. 네네. 제가 교무 1년차 때 이제 열반을 하셨고 어머니는 지금 안산교당 해타원 이소영 교도님이십니다. 아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명과 속명이 같으신가요? 전 다릅니다. 다르신가요? 네. 법명은 권원준이시고 보통 이게 모태중부터 원불교를 만났으면 같은 경우가 많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르시군요. 네, 저는 속명도 사실은 법명입니다. 욕심쟁이처럼 저는 법명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속명도 알고 보니 법명, 네. 법명은 또 법명. 법명.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법사님께서 이제 법명을 쥐어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속명, 이제 영철이라는 속명을
네, 등록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명이 됐고요. 네. 또 저희 이모님이 지금 열반하셨는데 교무님이셨습니다. 네. 저희 또 추천 교무님이시기도 한데 음. 이모님께서 또 법명을 원준이란 법명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2개의 법명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이름 다 너무 사랑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법명 하나만 돼도 그 이름값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2개 다 지금 한 그 법명을 받고 살아가시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보온하며 사시나요? 네,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세진 교무님은 법명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심이 되게 깊으셔서 네. 저희 아버지는 전주에서 이제 그 입교를 하시고 네. 어머니는 김해에서 경상도에서 입교를 하셔서 어. 두 분이 원불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나셔서 네. 결혼하셔서 서울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네. 그 대산종사님께서 서울에 이제 오셨을 때 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직교당 서울 사직교당에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대산종사님께서 김세진이라는 법명을 해주셨습니다. 제 속명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요. 네. 그러면 그 세진이라는 법명이 대산 종사님께서 지어주신 네, 맞습니다. 어쩐지 뭔가 법명의 포스가 좀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인 많은 이제 교도님이나 우리 교무님들 보면 스스로 내가 이제 다녀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손잡고 따라가다가 사춘기 때는 손잡고 따라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좀 다녀야겠다. 원불교 나의 종교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네.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원불교 교당에 다니는 사람은 이제 저 혼자였어요. 이제 주위에 이제 원불교를 신앙 수행하는 이제 친구들이 없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녔는데 원불교에 대한 제가 자부심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왜 다퉜습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원불교는 잘 모르니까 제가 욱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다툼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뭐 절에도 데려가 주시고 교회, 성당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원불교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한 중학교 때 돼서 내가 만약에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원불교를 했지만 이 자유롭게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나는 원불교가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원불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그렇죠. 활동을 한 거네요. 네. 어디 교당을? 사직교당, 저는 사직교당에서 입교하고 초중고 다 사직교당인데 이제 중간에 아버지 그 직장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송파구의 거마교당에 한 2년 정도 다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사직교당에서 네. 중고등학교 네. 활동을 할 네. 우리 원준 교무님 어떠십니까? 내가 스스로 원불교를 좀 내 종교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나 마음이 있었는지. 네, 저는 확실하게 기억 남는 게 간사 들어와서 간사 들어와서 네, 들어와서 들어와서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네. 출가 동기도 말하기 전에 네. 이게 먼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간사 들어와서 그 처음으로 이제 교리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제가 좌상 상사님을 모시고 그때 이제 간사 근무를 했는데 제 선배가 조성열 교무였습니다. 지금 전북교구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님이신 조성열 교무님. 제 조성열 교무한테 저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정말 원불교 신교도였지만 정말 아는 게 없었는데 그때 하나하나 한 달 정도를 같이 살면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리 공부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 일상수행요법 1조, 2조, 3조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거를 내가 한번 실천해서 내가 한번 성장해 봐야 되겠다 라는 다짐과 함께 찐 원불교 교도가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간사 근무 원불교까지 들어가기 전에 간사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준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원불교라고 스스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간사라고 하셔서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분은 출가 서원을 세우시고 원불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간사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원준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일단 출가를 하신 겁니까? 네, 이제 그것도 계기가 있는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물론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한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보충 수업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근데 그때는 선풍기 한 대에 50명이 꽉 찬 교실에서 네. 수업 그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 덥고. 네. 근데 무조건 방학 때 이제 가야 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고3 신성의 훈련을 추천을 해주시면서 1박 2일 훈련이었는데 네. 이걸 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학교 보충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하, 어머니가 직접. 네네네, 직접.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성에 1박 2일 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우리 교우님들이죠. 같은 또래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함께 했었던 예비 교무님들과 교무님들을 보고 1박 2일 동안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게 출가의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불교가 교리가 어떻고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정말 교무님들이 멋지고 정말 사랑스럽고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고 네,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고 보니 그때 교리를 접해서 세상에 정말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세진 교무님도 출가의 동기가 있으실 텐데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출가 서원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 교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몇 살 때부터 제가 이제 기억하시기에? 확실히 결정을 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네. 때. 그때 15살 때. 그렇죠. 그때 지금은 이제 열반하셨는데 김능선 교무님이시라고 네. 이제 그때 사직교당 부교무님이셨는데 이제 그 교무 학생회 활동을 했으니까 그 교무님을 보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교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그렇게 서원의 꿈을 꾸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왕 출가한 거 좀 해외 교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불행히도 이제 IMF가 터져서 그때가.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나는 교무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었었습니다. 접었고.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다시 어떤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정을 했습니다. 출가하겠다고 딱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세진이는 교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어머니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출가를 제가 결정을 했을 때 상당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 친구분이 뭐 농산 남궁성 교무님, 명산 허강영 교무님, 뭐 송산 황인철 교무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교무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처음에 아버지는 좀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할 때는 아버지께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죠. 우리 원주 교무님께서는 출가하겠다고 딱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네. 집안은 축제였습니다. 축제였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네. 사실은 일구월심으로 제가 출가하기를 늘 기원을 하셨고 네. 저희 이제 외갓집이 출가자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들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공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염원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신성에 보내게 되신 것도 저희 어머니의 뜻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가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너무 행복하셨고 아버지께서도 묵묵히 뒤에서도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잠깐, 네. 제가 하나 빠졌는데 네.
제가 1998년도에 네. 이제 고3 때 이제 농산 남궁성 교무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저희 출가를 이제 하셨었는데 그때 원음 방송이 이제 생긴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쪽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농사님께서 원불교에서도 원음 방송이 이제 개국을 하니 네가 출가해서 이런 방송 쪽으로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제가 그것도 하나의 네. 굉장히 큰 계기가 됐겠네요. 네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출가를 해서 그러면 출가 전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인연이셨던 거네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네. 어디서 처음 만나셨습니까? 상주선언에서 중앙총부 상주선언. 상주선언에서.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시나요? 두 분의 첫 만남을 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권원중 교무하고 김성광 교무라고 이렇게 키가 크신 네. 우리 지금 제주교구 표성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김성광 교무, 권원중 교무, 그다음에 저 이렇게 셋이서 한 방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첫 만남을 했는데 네. 권원중 교무를 처음 봤을 때 네. 저는 좀 촌스러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얼굴은 되게 잘생겼어요. 음. 키도 크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기본적으로 이 좋은데 네. 옷 입는 걸 알지 그 사람의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가 네. 있죠. 그게 조금 촌스럽다 이런 느낌은 받았는데 네.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 네. 아. 그리고 우리 김성관 교무는 강원도 태백 사투리를.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와서 아하. 좀 충격을 받았죠. 네. 이게 다르구나. 네. 근데 상당히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겨서 네. 그런 이미지는 좋았지만 분위기는 좀 촌스러웠다. 촌스러웠다. 네, 그런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 네, 첫인상.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네, 계시네요. 네. 자, 우리 권원주 교무님. 혹시 그 상주선에서의 첫 만남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어떤 다르지 기억이십니까? 않구나. 네, 생각이 들고요. 저도 상주선언이 네. 네, 첫 세진교무의 첫 만남의 기억인데 그때 똑같습니다. 이제 성관교무랑 같이 배적을 받아가지고 면접을 할 때였어요. 이제 심리검사하고 네네. 면접하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루 전날 이제 와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주선언으로 배정이 돼서 함께 이걸 3명이 쓰게 됐는데 그때 처음 봤는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사투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경상도 말을 하는데 그 저희한테 이제 경상도 사람들한테는 서울 말이 금지어입니다. 금지어 정도인가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그랬죠? 서울 말을 쓰는 순간 이게 뭔가가 다른 세계 사람 같고 서울 깍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네. 써서는 안 될 말인데 딱 만난 사람이 세진교무님이 그때 서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얼굴도 하얗고 그때 굉장히 날렵하고 샤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서울 깍쟁이 확실한 표본이구나.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첫인상은 서울 사람에 대해 멀리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었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인상은 서로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좋지 않았다. 상당히 촌스러웠고 상당히 서로 깍쟁이. 근데 지금 이렇게 정말 절친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원불교학과를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 많은 추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한 추억 중에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세진교우님 어떤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 원중교무는 너무나 많은 추억을 공유했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가장 큰 기억은 제가 이제 원불교학과 다닐 때 그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자 김홍기 교무님께서도 학생회장, 사생장 하셨는데 저도 네. 이제 그런 임사를 했는데 이제 권원중 교무가 융화부장이었어요. 네. 같은 팀으로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융화부장으로 그런 학생회의 그런 규율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교무 그 친구였는데 그 일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런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협동도 하고 그런 학생회 했던 그 일들이 이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하나 딱 떠오를 만한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다투고 싸우고 하지만 또 즐겁게 또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요. 그런데 그 원불교 학과 다닐 때 권원중 교무는 너무나
그 FM대로 FM이었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그 스승님께 이렇게 신심도 투철하고 이제 음.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랑 함께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뭐 딱히 추억이 없다라고 저는 어떻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함께한 시간들이 많으니까 너무 많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혹시 원준 교무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기억에 남는 추억 있으면 뭐 같이 여행을 갔다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추억 혹시 기억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네, 얘기했지만 정말 오랜 시간 함께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쭉 떠올려 보면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네, 흘러간다. 네. 그러니까 필름이 막 흘러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세진 교무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학생회장이었고 저는 이제 참모진이었어요. 그러면 학생회장하고 이제 같이 회의를 어떤 일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추진을 하게 되면은 학생회장으로서 이제 참모들에게 이제 어떤 뭔가 일을 시키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세진 교무님이 기획서를 가지고 와라. 네, 그때 이제 학생 때니까. 학생 때인데도 네, 기획서를 가지고 와라. 네. 그러니까 회의록도 정확하게 쳐야 되고 네. 기획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임무 분담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너무나 체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를 함께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었죠. 세상에 우리 이런 일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살짝 학생들이니까 그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야 우리 하자. 네, 몇 시에 나와서 하자.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네.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친구구나.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네, 그 모습을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않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쭉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기획서를 써보고 네. 그게 이제 습관이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진 교무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맙고 감사하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게 저한테는 큰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근데 여행 이야기도 있는데 또 그 부분은 이제 또 뒤편에 네, 또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안 좋은 인상으로 만났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같은 일을 많이 하면서 좋은 인상으로 변화가 된 거네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은 아니었고요. 안 좋은 인상은 촌스럽은 거지. 첫인상만 그랬고. 첫인상만 그랬지. 바로 이제 친해졌죠. 친해졌고. 네. 원준 교무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 우리 원준 교무는 정말 바르고 FM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원칙대로 그러니까 기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좀, 기본이 탄탄하군요. 네, 군인 정신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그 수많은 유혹들과 경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을 하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친구죠. 굉장히 큰 장점을 네.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런 도반이 가까이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준 교무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세진 교무님의 가장 큰 장점 아까 말씀대로 체계적이고 네.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사시는 거고요.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세진 교무님이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신의 국한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도와줄 손을 넣어줄 수 있는 곳은 손을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를 발전시킨다는 거 네, 그 부분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 부분은 제가 또 배워가는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학부 때 첫인상은 촌스럽고 서울 깍쟁이 같았지만 그런 관계들이 서로 발전시켜주는 그런 인연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원불교학과를 다니다가 우리 세진 교무님 중간에 캐나다를 갔다 오게 됩니다. 네. 해외 교화에 대한 소원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가요? 캐나다를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사생장, 학생회장을 하면서 사실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원준 교무도 잘 아는데 그때 마음의 상처가 또 있고 해서 1년 동안 어학연수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갔는데 이제 간 계기보다 캐나다에서 어떤 걸 얻었느냐가 이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네.
그 캐나다 토론토 교당에서 희산 최응진 교무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설교와 그분과 이렇게 문답 감정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원불교 그리고 종교의 가치, 그런 어떤 영적 이런 것들을 그 희산 최응진 교무님으로부터 상당하게 열리게 된 계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 토론토 교당, 그러니까 캐나다 1년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제 스스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원불교과를 마치고 대학원까지 잘 마치고 근무 지금 14년째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제2의 출가, 제1의 출가가 교무가 되는 출가였다면 저희들에게서 제2의 출가는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출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세진 교무님, 정토님과의 특별한 인연 어떤 인연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근데 사실은 네. 결혼에 결혼에 대한 서원이 있었습니다. 서원을. 네, 네. 제가 상주선언에서 종을 쳤는데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이런 가족, 이런 가정 그리고 정말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서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반려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이 정토를 만나게 됐는데요. 네. 스승님이신 경산 노곤영 교수님께서 경산 노대훈 교무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네. 우리 정토를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만나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할 겨를을 그렇죠. 그냥 짧게 몇 개월 만에 하신 거죠? 제가 2월에 만나서 네.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 짧지만은 않지만 1년도 채 되지 그렇죠, 않은 기간에 그렇죠. 네. 만나서 결혼까지. 네. 지금 무척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권은정 교무님, 김세진 교무님도 우리 권은정 교무님, 정토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 살다 보니까 제가 굵직한 사건들마다 네. 세진 교무님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결혼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원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정토랑 이렇게 영생에 인연을 쌓아놨기 때문에 만났다라고 네. 하지만 네. 이번 생에 그 계기가 된 게 음. 우리 이제 세진 교무님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세진 교무님이 지인과 함께 만나는 장에서 네. 네, 그 지인이 한 명의 친구를 데리고 오고 네. 네, 세진 교무님이 한 명의 친구를 데리고 가서 뭐 소개팅이나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편안하게 함께 만나서 서로 이제 직원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지인, 세진 교무의 지인이 저였고 그 지인의 친구가 정토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첫눈에 반해. 네, 저는 첫눈에 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첫눈에 반해서 그때 인연이 쭉 이어져서 네. 결혼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 묘하네요. 정말 두 분은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방송 보시면 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서로 격의 없이 하는 가운데에서도 굵직한 사건마다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같이 있으면 싸울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막 그러신가요? 사실은 싸웠던 기억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학부 때도 물론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랬던 기억은 어렴풋하게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랬지라는 기억은 많이는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 네,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세진 교무님하고 저하고 15일을 잡고 네, 대학원 때 동남아로 네,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와, 15일 동안요. 네. 그때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기간이 15일이라 네. 최대한 잡아가지고 이제 돈을 그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정말 그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네. 비행기 값을 사고 근데 이제 제가 계획적인 부분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네네, 일정, 맞아요. 코스막. 네네네네. 담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획자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의 기억이 남는 게 저희가 이제
무전 여행처럼 갔던 거였거든요. 아. 그때마다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돈에 맞춰서 하자.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계획이 좀 어긋날 수도 있고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진교무님께서 그때 당시에 뭐 좀 새로운 것들을 좀 하고 싶었고 새로운 것들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의 로컬 푸드만 먹다가 그럼 조금 가도 한 번은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제가 세진교무님한테 무슨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 네. 지금 계획된 대로 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써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하면서 제가 좀 뭐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진교무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 서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네가 잘못했고 내가 오라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제가 네. 융통성 없이 했다. 한 번 가는 여행이고 정말 추억을 위해서 간 여행이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잘못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세진님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생생하게. 아, 기억이 생생합니까? 그렇죠. 그때 좀 어떻게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까? 네, 상처로 남아 있었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죠. 15일 동안을 나갈 수 그렇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세진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원준 교무님도 그렇고 이 교법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이 서원 이런 게 서로에게 자부심이 있어요. 스스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서로 끝까지 믿어주고 다 결국에는 이 궁극적으로는 이 서원으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우정을 지켜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19에 출가를 하셔서 지금 이제 40대가 넘으신 20년이 넘는 세월을 한결같은 걸음으로 뚜벅뚜벅 걷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억의 사진관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사진관을 통해서 두 분은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서 네. 대산 종법사님이십니다. 종법사 위에 계실 때 사진인데 누구 사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누구 사진? 네, 그럼 저기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안고 있는 저 아기가 혹시 네, 맞습니다. 제가 1살 때 막 갓 태어나서 저 때 이제 제 법명을 받게 되죠. 김세진. 세진. 네. 어떤 새 어떤 진? 세상새 참진. 그리고 저 아이는 또 누나입니까? 네, 서 있는. 저희 아버지 그 앞에 저희 누나. 세상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로 원불교 어린이 여름 훈련입니다. 누구 사진이신가요? 제 사진입니다. 어떤 어린이 훈련 사진입니까? 네, 제가 집이 경남 마산이었고요. 네. 신마산교당 다닐 때였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6살 때 아니면 7살 때 미취학 때 네. 저희 어머니께서 1박 2일 여름 훈련을 네. 이렇게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단체 사진인데 이 사진 근데 볼 때마다 네. 제가 그때 훈련이 정말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누나, 네. 네, 누나랑 네, 그 다음에 형들이랑 어. 많은 이제 교무님들이 이렇게 함께 했고 그때 처음으로 영주도 외우면서 함께 영주 이렇게 외우고 그때 기억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카레밥이라는 것을 처음 먹고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 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훈련입니다. 아니 지금 저 사진을 보니까 다 옷도 다 통일을 네. 해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저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역할을 하고 있겠죠. 네. 귀한 사진입니다. 주제는 모두 하나로였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건 제가 6학년 때. 6학년 때. 네. 그때 이제 또 우리 저 당시 이제 종법사님이셨던 네. 대산 종사님을 배아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친구들, 뭐 학생회, 네. 교당에서 간 거죠. 어머니랑 같이 교당 교도님들이랑. 사직교당입니다. 아니, 저 때는 이제 거마교당. 거막교당. 지금은 사라진 네. 거막교당 교도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대단종 목사님께 인사를 갔던 네. 시절입니다. 자, 현충문 어떤 사진입니까? 네, 제가 중학교 때 네, 이거는 아마 수학여행을 갔던 사진. 그러네. 옛날에 네. 다 교복 입고 수학, 지금도 뭐 그러긴 합니다만. 네. 네. 근데
저 사진 가운데 네. 설마 아니겠죠? 굉장히 좀 연예인과 닮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찾기 힘든데 네. 네. 강동원이라는 친구가 지금 영화배우 강동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동원. 네, 맞아요. 같은 반이었습니까? 네, 정말 친해서 소풍 가기 전에 같이 옷 사러 다니고 같이 신발 사러 다녔던 그런 친구. 그때는 이제 없어서 함께 둘이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였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연락은 되지 않는데요. 네.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 이런 게 없었던 시대라 네.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면 모든 속세와 다 인연을 끊어라. 끊어야 된다. 그쵸. 끊어라. 네, 라고 어.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교무가 된 다음에 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이제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다. 이렇게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송명이 영철이니까 영철이니 어디 살고 있노? 동원이도 니 찾았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찾았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세상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전혀 모르고 네. 이렇고 지금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 인사가 그렇죠. 되었죠.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마침 더 사진도 나오고 했으니까 우리 동원 씨에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동원이도 가끔 나오면 이제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사투리로 동원아 미안하다. 내가 그 진짜 연락을 받고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됐어야 됐는데 이제 찾아서 미안하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함께 쌓았던 추억이 있고 이제 그런 추억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 혹시 만날 수 있으면 꼭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앞으로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정말 동원 씨 이 방송 보시면 또 저희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연락 닿아서 정말 옛 추억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나란히 서 있는 거 보고 왜 소풍 가기 전날 신발 사러 가는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친했다고 하니까 더욱 반갑네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대제 때 노래를 부르는 사진일까요? 어떤 사진입니까? 저도 이제 오래돼서 저 상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네. 제가 뭐 출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뭐 인사를 하는 그런 저기 때가 몇 학년 저 때죠? 때 6학년 때였어요. 6학년 때부터 네. 출가를 하겠다. 네. 엄청 교도님들로부터 그렇죠. 사랑과 네. 과자를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출가의 권유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출가를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저 스스로에 대한 그 이유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출가를 하고 교무가 되면 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무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저 사진을 보니 다시 생각이 나네요. 교도님들 앞에서 출가하겠다 6학년 때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이 훈련인가요? 어떤 사진이신가요? 이건 제 사진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유년회를 어린이 법회를 신마산 교당으로 다녔었는데, 네. 네, 함께 다녔던 우리 유년 회원들, 네, 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유년 우리 어린이들이 네. 한 20명, 그러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때 교화단 활동도 해서 법인절 때 서로 이렇게 인장도 찍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함께 다니면서 네, 추억을 쌓았던 네, 그때 당시 어린이 회원들입니다. 그 추억과 향수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지금 이런 우리 교단의 정서라든지 원불교에 대한 따뜻함, 포근함 이런 이미지들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사진. 두 분이 드디어 만났군요. 네, 간사 1년 차 때 이야. 총부. 어디서 간사 근무를 하셨습니까? 우리 저는 세진 교무님. 총부 상주선원에서 간사 근무를 했습니다. 상주선에서 간사 근무를 하셨고 원진 교무님은 네. 조실에서 네. 종목사님을 자산 종목사님 모셨고 둘 다 그때 인물이 한 인물들을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간사 때부터 서로 만나서 법정을 나누는 지금 이렇게까지 올지는 그때는 뭐 예상하지 못했었겠지만 너무나 좋은 법연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요. 자, 저 사진은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창들이신가요? 네, 저희가 원불교학과 2학년 때 네. 저게 이제 부모님 모시기
했을 때 행사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네. 우리 권원중 교무님이 그 부모님 모시기 그 총 그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제일 왼쪽에 제일 상단에 그렇게 권원중 어깨에 손을 딱 교무- 올린 것도 네, 있네요. 네. 굉장히 친했나 봅니다. 저기서 그러니까 보통은 유일하게 예. 다들 가지런하게 왔는데 그렇죠. 꼭 어깨에 손까지 올릴 정도면 그러니까 저도 예. 그러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법연이 깊은 법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 영광입니까? 네, 영산 성지. 네. 저- 저 지금 안경 쓴 분이 세진 교무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사진은 저희가 2학년 때 네. 이제 저희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학년 복학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2학년들이 성지 도보순례를 합니다. 아. 전라남도 영광에서 네. 네, 이제 정읍, 화해리까지 이제 걷는 성지 도보 코스가 있거든요. 아. 네, 그때 함께 저희 학년들이 네. 그때 함께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아마 저희가 함께하는 팀이었나 봐요. 세진 교수님하고. 그러네요. 네. 네. 그때 사진들을 보면서 저 때도 함께 했었구나. 저는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아. 그런 추억이 네,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정말 남는 건 그래서 네, 사진밖에 사진이요. 없다. 사진을 보니까 그 순간이 그대로 다 지금 네, 맞습니다. 떠오르잖아요. 야, 성보하는 그 순간이고요. 야, 출가식 날입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저도 출가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내가 나아간다 이런 마음이 있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함께 이렇게 출가식 하는 저 때의 마음 지금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정말 출가식 했을 때 정말 교화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레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주인 정신이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교무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마음이 충만했을 때, 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 사진을 보니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네, 챙겨지는. 새로 챙겨집니다. 네. 좋습니다. 세진 교수님 저기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일 왼쪽에는 네. 조건중 교무님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있고 권원중 교무님, 그다음에 김성관 교무님. 이 권원중, 김성관 교무는 저의 베스트 네. 친구이죠. 네. 우리 건중 교무님도 아주 상당히. 근데 건중 교무님 선배였기 때문에 아. 그때 이제 휴학을 해서 이제 저희하고 같이 출가식을 했는데 음. 건중 교무님도 상당히 저희하고 가깝죠. 아, 정말 저 표정은 정말 다시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 자신감과 서원으로 가득 찬 그런 표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챙겨집니다. 세진 교무님 청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같습니다. 어떤 네. 사진이신지요? 저 때가 아마 그 교리 퀴즈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림교당에서 정말 청혼의 꿈을 꾸고 첫 발령을 받아서 그때 이제 청년 교화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갔을 때 이제 청년이 한 두세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어떻게든 이렇게 좀 불려서 5월 달에 이제 교리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네. 그걸 목표를 잡았죠. 아. 그래서 그때까지 청년 교화를 좀 활성화해서 그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참석을 하자. 와.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사님 배할까지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경산 종목사님께 인사도 올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와, 그렇게 두 명에서 저렇게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면 굉장히 뿌듯하셨겠습니다. 네, 저 때 되게 저는 너무나 기뻤죠. 왜냐하면 이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청년 교화가 잘 되는 것도 기뻤는데 저한테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때 1박 2일의 그런 프로그램을 짰어요, 제 스스로. 왜냐면 교리 퀴즈 대회만 참석하고 오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상주선언 간사를 했었으니까 네네. 상주선언에서 1박 2일의 코스로 저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강연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교무 1년 차였었는데 최고의 그런 수준을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용성 교무님으로부터 특강을 듣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방송에서 근무하는 김원명 교무님으로부터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들이 무보수로 그러니까 이런 후배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종법사님께 만나는 시간 또 같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했었죠. 최고의 정말 네. 시간들로 촘촘히 채워지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원기 98년 신림 청년 여름.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전에 사진이 5월달 사진이고 저 사진이 이제 7월달 사진입니다. 와. 그래서 이제 순숙대 가는 과정이었죠. 이제 청년들도 이제 막 교당을 다니고 이제 처음으로 총부라는 데를 가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자 해서 저 사진은 임해 수련원 네, 변산에 가서 같이 물놀이도 하고 또 자산 상사님께도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진입니다. 그 수많은 그 출가 생활 중에 저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교화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역시 교화가 그렇죠. 잘 될 네, 때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더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못 모를 때 내가 그 열정 하나만으로 실력보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그렇게 교화를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확장되고 활성화되는 그 기쁨을 누렸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자산이 됐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결혼식장인데 야외입니다. 네. 네. 원광대학교 수목원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네. 저 결혼식 하기까지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저 때 제가 이제 교화훈련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아침까지 비가 와서 아침까지 비가 와서 이제 비가 오면은 야외 결혼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왔는데 저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우리 정토는 상당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하. 왜요? 되게 그 순간을 즐겼어요. 결혼식에 대해. 근데 저는 결혼식이 망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 그 결혼식 자체가 힘든 기억인데 네. 정토에게는 하나의 무대, 무대 같이 정말 즐겼고 그때 저 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권원중 교무님께서 저기에 있는 의자를 다 닦으셨어요. 이제 기적같이 비가 12시에 이제 갭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몇 시였는데 12시에 비가 깁니까? 2시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좀 있었네요. 2시인가 3시인가 그랬는데 권원중 교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권원중 교무가 손수 의자를 다 닦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정토가 3대째 정토입니다. 3대째 정토님. 네. 그러니까 그런 정토님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딱 2분 계시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정토입니다. 그렇군요. 권은정 교무님 가족 사진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정토하고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상사님께 이제 첫 도연이를 낳고 이제 상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인데, 네. 근데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어머니고, 그다음에 저희 장모님이세요. 장모님은 이제 원불교 교도가 아니세요. 네. 네. 그런데 모시고 가서 직접 이제 상사님을 뵙고 인사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나셔가지고 원불교 대해서 이제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저 이제 가족 사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네. 소중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와, 우리 세진님도 아기가 낳았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십니다. 네. 네. 저희 딸 도유리의 돌잔치였는데요. 네. 또 돌잔치 사회를 우리 또 권원중 교무님이 봐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 근데 저 사진은 제가 이제 교화훈련부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환산 양재우 교무님, 관산 지형강 교무님, 제일 이제 왼쪽에는 권정도 교무님. 네, 도산 권정도 교무님이시고 제일 오른쪽에 이제 김명준 교무님은 이제 교화훈련부는 아닌데 저 교화훈련부 저의 스승님들, 저분들이 저희가 교무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절 인연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사진입니다. 소중한 사진입니다. 자, 저 사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진북교당 네. 전경인가요? 네. 네. 진북교당에 이제 제가 작년에 작년에. 부임을 해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총부에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에서 이제 근무하게 됐는데 너무 교도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일단 교무님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살이 쪄서 네. 너무 맛있는 거를 그렇습니까? 네, 잘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좀 살이 쪘는데 네. 교도님들이 일단 너무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히타원 강은주 교무님 여기 사진에서는 안 나오지만 저기 저 앉아 계시네요. 네, 저기 마스크 쓰고 앉아 네. 계시네요. 히타원 강은주 교무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 사막
수행이 다 갖춰지신 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모든 걸 다 갖추시고 정말 그 사가 없으신 그리고 본인한테는 정말 그 소승으로 되게 스트릭하게 수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구 없이 사육도 드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정신조공을 정말 잘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보통 이렇게 되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사시면 좀 남들도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비심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또 무한한 그런 정과 사랑과 이런 정이 있으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철저하게 수행하시고 남한테는 정말 그런 정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펼치시는 네. 정말 숨어 있는 도인이시죠. 그러시군요. 네. 진북교당의 자랑. 우리 진북교당은 지금 원불교 최초로 네. 진북교당, 덕진교당, 금왕교당 이게 한 50년이 좀 안 된 교당들이거든요. 네. 제일 먼저 덕진교당 생기고 금왕교당 생기고 우리 진북교당이 제일 늦게 생겼는데 이 이제 전주 지역도 이제 어떤 구도심지가 좀 이렇게 노후화되고 이제 교도님들이 분포가 이렇게 돼서 세계 교당을 통합하는 그런 그 통합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개 교당을요? 네. 보통 2개 교당을 통합하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네네. 와, 대단한 그렇죠. 역사가 이루어지고 처음이죠. 있네요. 네네. 그럼 통합을 통해서 뭔가 미래 교화의 어떤 제시, 또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다음 사진. 장병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은중 교무님 사진입니다. 네. 제가 훈련소 육군훈련소 이제 근무할 당시 네. 종교행사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이 과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앞에 계신 네. 우리 홍기 교부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던 부분을 저는 이제 이어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저 때 당시 매주 1,000명에서 1,500명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연무대 교당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예, 연무대 이제 교당에 가득 차서 종교 행사를 함께 했었고 저 때 당시 우리 훈련병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면서 굉장히 원불교가 괜찮은 종교구나 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역할을 톡톡히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매주 1,000명이 넘는 장병들과 만나면 정말 보람도 굉장히 있을 텐데 그중 특별한 인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키들이 큰 원준 교무님도 180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키인데 저기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집니다. 네. 뭔 청년들이 저렇게 키가 크죠? 맞습니다. 이제 스포츠 선수들인데 네. 저희 이제 상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 상무에 입대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네. 저기 이제 서 있는 친구들은 다 농구 선수들입니다. 농구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친구가 혹시 허웅. 네, 네 허재. 지금 부산 KCC의 네 맞습니다. 허웅. 네네. 우리 오. 허재 선수 이제 허재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렇죠. 그분의 아들 네 허웅인데 네 원불교를 그때 당시 5번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는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네. 우리 김홍기 교무님께서 네. 그때 당시에 들어오는 스포츠 선수들을 굉장히 잘 챙겼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 훈련소에 입대하면 무조건 원불교에 가라. 원불교에 가면 정말 원불교 교법도 좋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잘 챙겨주신다. 그러니까 최고의 불공을 하신 거죠. 그게 입소문이 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대를 하면 종교 행사는 원불교라고 그렇게까지 붙여져서 자리가 잡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불교로 오게 돼서 원불교 괜찮은 종교구나 하고 또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전통이 쭉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저 사진도 있게 됐습니다. 자 저기는 오사단 열색교당. 네, 지금 교화 활동하고 네. 있는 지금 제가 현재 교화하고 있는 오사단 열색교당이고요. 올해 대각개교절 행사를 하고 올해 사진이군요. 네, 함께 사진을 찍었었는데 오사단이 굉장히 역사 깊은 곳입니다. 군족에 있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불교라는 종교가 그냥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단장님 그리고 이제 참모장님, 우리 사단 주임원사님부터 해서
많은 우리 이제 지휘부에서 함께 참석을 해서 축하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용사들은 우리 종교 행사를 함께 하고 있는 원불교 교도님, 교도 장병들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쇼미더 붓다입니다. 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가지고 네. 불교와 저희와 연합 종교 행사를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먼저 대각개교절을 기해서 법당 이제 법사님께서 네. 우리 장병들을 데리고 교당에 이렇게 와서 종교 행사를 함께 했고요. 어. 저희가 답방으로 부처님 오신 날 때 저렇게 가가지고 함께 종교 행사를 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었는데 네. 우리 용사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네. 내 종교만 아니라 그렇죠. 이웃 종교도 알아갈 수 있고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용사들이 감동을 받았다 와. 하는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약속을 너무나 했습니다. 의미 있고 뜻깊은, 그리고 군이니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진을 통해서 진북교당의 김세진 교무, 열색교당의 권원준 교무님의 추억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진 보시니까 느낌. 네,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인풋은 굉장히 많은데 아웃풋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진첩을 보면서 그때 이랬었지 이렇게 했었는데 오랜만에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서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진 교무님. 네, 예, 저도 추억 많이 나셨죠? 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렇게 옛 사진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돼서 너무 기뻤고요. 다만 이제 저 때는 제가 좀 살이 좀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들 차곡차곡 쌓이길 염원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